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저에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검찰의 출두 명령을 받고 출석을 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살펴보면서 뉴스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야단쳐도 안 들어서 폭로를 결심했다. 이거는 총선용이 아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냐. 함정 취재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최재형 목사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당당하게 검찰 출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거고 있고요.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샤넬 디올백, 그죠?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받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이게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더커버라는 것은 위장 잠입 형식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들이 또 검찰들이 위장 범죄단체 위장 잠입해가지고 실태를 고발하고 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언더커버. 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최 목사님은 오늘 오전 9시 18분 서울중앙지검 정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가지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유화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농단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이 저한테 목격돼서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더커버가 시작된 이런 배경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단순히 뭐 뇌물, 명품백 수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직접 잠입 취재 위장 형식으로 원래 서로 이렇게 그 통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알던 그런 사이였고, 또 책도 선물하고, 아무튼 그 경호원들의 어떤 그런 그 입장할 때도 안내를 받을 때도 다 이제 뭐 통과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토커도 아니고, 목사님이 스토커일 리도 없고, 그리고 몰래 뭐 남의 집에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카톡으로 다 연락을 취하고 목사님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선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들어오라 해가지고 다 들어간 거고, 그죠? 비서들에 의해서 다 지금 뭐 수색 같은 거 그런 거 다 하고 그 초대받아서 간 손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최 목사님은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고, 영상에도 보면은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막 북적북적거리며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라고
이런 의혹도 있다는 거를 최 목사님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범죄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왜 공개한 것이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있어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되었다고 말하는 걸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말해도 안 듣는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영상을 제가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 묻어두려고 했는데 이 양평 고속도로 건 때문에 이게 지금 그죠? 이채양명주의 하나죠.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의 땅이 양평 고속도로 중심으로 새롭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거 국정 개입이고 그죠? 국정 개입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유한 거다. 그리고 국정농단하고 이권 개입과 인사청탁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폭로한 계기가 양평고속도로 변경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 여사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건 가짜뉴스에 현혹된 거다 하면서 쉴드를 치고 오히려 잘못을 몰아가는 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폭로를 하게 됐다는 거죠. 지난해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한 표현을 상기시키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요. 그리고 사건의 쟁점으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꼽히는 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이게 김 여사가 받은 게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고요. 앞에서 이제 검찰은 최 목사님에게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최 목사님은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 증거가. 그리고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몰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이 그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는 메모장에 대해서는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우 부장검사는 최 목사님을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목적이 뭔지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뭐 청탁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최 목사님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날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디올백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손목시계 아닌데 몰래카메라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있는데요.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져서 전국민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20일 날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고발일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게 되고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날 최 목사님 출석길에 동행한 백은종 대표는 잠입 취지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법의 처벌을 받겠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우리가 위반했다면 그러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잠입 지배가 위법인다면은 나도 갈 수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감옥에 가야 된다.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겠지만은 정말 오늘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최재형 목사님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의 언더커버
형식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손목에다 차고 그 과정을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죠? 예, 권력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통령 권력을 자기에게, 김건희 여사가 자기에게 집중화, 사유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농단하고, 그죠? 국정농단하고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고, 그것이 목사님에게 목격이 돼가지고 이 우국충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부끄러운 짓이고 불의한 짓거리들인 거죠. 권력자가 아무리 최고의 권력이라도 권력을 사유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지금 비슷한 케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 거기에서 사람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도 복수해서 이렇게 선물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도 1천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절을 통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도록 선물을 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권 개입하고 뇌물 수수하고 금품 수수하고 선물 수수하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많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지금 수사를 해서 특검을 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지금 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검찰과 그동안의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를 4년간 몇 년간 지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가 조작도 그렇고 지금 명품백 수수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받고 압수수색하고 검찰 출두해서 수사받고 이렇게 최재형 목사님처럼 출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1회 서면 조사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서면 조사로.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면은 이렇게 누구는 국민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검찰 출두해서 완전히 그 조사받고,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금품 수수해가지고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잘못했는데도 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압수수색하지 않고 왜 청와대, 왜 용화대 이 권력기관의 부인이라고 이걸 봐주기를 합니까?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지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왜 많은 민심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지금 대다수 70-80%의 이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특검을 해라.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이런 특검을 해라. 주가 조작 여기에다 특검을 해라. 이채 양명주 양평 고속도로 특검을 해라.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는 시간 끌기예요. 시간 끌기고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은 그 밑에서 다 잘라버려요.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지금이 그죠? 지금이 뭐 일제 시대도 아니고 7, 80년대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모든 자료를 통해서 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자꾸 넘치는데 지금 이거를 쉬쉬하고 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특검을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전에라도 지금 검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동안에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라 이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검찰 오늘인가요? 검찰의 인사가 새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그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수사팀이 다 바뀌었어요.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새로 바뀌면서 또 수사를 전담하는 그 수사팀이 다 해체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천성 보직 변경이 되고 진급을 하고 자천성 진급이든 보직 변경이 돼도
새로운 또 수사팀이 맡아가지고 또 새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수사팀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이거는 우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검찰이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작질하면 안 돼요. 조작질하면 안 되고 우롱하면 안 됩니다. 다 이제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지 모든 것이 다 이 영상이 드러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목사님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르침 탁탁탁 뱉어가면서 직접 증언했잖아요. 그 앞에 앞에서 대기하면서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최 목사님 선물도 받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같은 것도 있는데 10만 원 이상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그런 것도 300만 원 상당의 고가품,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도 다 받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김영란법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왜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왜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사람 다 수사 받았습니다. 아들도 잡혀가고 형도 잡혀가고 그죠? 황태자도 잡혀가고 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 되고 그걸 수사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검찰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김건희 여사도 이 최재형 목사님처럼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만 나오라고 하고 해당 당사자는 여기 없나요?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나요?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니까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온 이 최재형 목사님의 확신에 찬 얼굴과 이런 모습을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소신 있게 한 채 거짓말도 없이 가감하지 않고 그냥 속사포처럼 탁 풀어내는 것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거짓되고 꾸미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신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사과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수사 안 받으려고 하고 특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 밑에 부하들이 검찰 기구를 통해서 그냥 시간 끌게 해가지고 대충 그냥 뭐 약식 기술을 하거나 이거 장모 같은 경우도 사기죄를 걸어야 되는데 사문서 위조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징역 1년 때리고 1년도 안 돼서 가석방 시켜주고 버리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화병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뭐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뭐 수석실을 배치하겠다, 막 이렇게 뭐 야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것도 말로만 개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지금 엉뚱한 길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어요.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최재형 목사님만 불러가지고 족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어떤 사람은요, 이 최재형 목사님에 대해서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한 목사님입니다. 올바른 양심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목사님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나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대로 성경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거 본 바 그대로 할 만만 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최 목사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본인 스스로 입으로 자기가 밝히면서 왜 본인은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떳떳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검찰에
이렇게 까 발리고 사실 있는 그대로 다 알리고, 그죠? 최재형 목사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자기가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나는 그거 받은 적 없다. 나는 그게 예, 양심에 꺼리지 않는다. 내가 뭐가 잘못이냐. 검찰 수사를 받고 출두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님만 당당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백주 대낮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는지 두고 보면 알잖아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 교회, 개신교에서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뭐 목사님들이나 신자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하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음성입니다. 그럼 대형교회 일부 목사들이 이 최재형 목사님과 뭐 이재명 대표 막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김건희 여사는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짓이에요.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당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빛을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가감하는 모습이 없고 깨끗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냥 가감하게 이야기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더 이상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형교회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고 팩트가 진리죠. 팩트가. 영상에 다 찍혔는데 뭐가 나빠요. 잠입 취재 형식이 그게 문제됩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 백은정 대표가 자기가 문제를 안고 갈 테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도 금품 수수, 명품백 수수 받은 거 그러면 처벌 받아라. 같이 감옥 가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라는 게 초등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법이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최재형 목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막 비판하는 그런 시각은 잘못된 거고, 그건 이단 사이비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목사님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그 박종훈 대령 얼마나 정말 군인답고 한치의 정말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충직한 군인을 항명죄로 범죄자의 수괴로 만들어버리고,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목사님도 범죄자로 만들고 박정훈 대령도 범죄자로 만들고,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과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했던 걸 조그만한 잘못을 뒤지고 찾으려고 범죄자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조가 그 원균과 모함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충성스러운 군인 이순신 장군을 범죄자로 몰아가가지고 투옥시키고, 그랬다가 결국 일본에게 먹힐 것 같으니까 겨우 방면해가지고 다시 싸우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도 범죄자 프레임 씌우면은 거기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범죄자처럼 보여요. 잘못도 없는데. 지금 그런 나라 꼴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참된 양식임인지, 누가 참된 목사인지, 양과 염소를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싸움은 여야의 싸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 그 문제가 싸움이 아니에요. 불의와 정의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와 싸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양심의 소리,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이 기독교 지도자의 이 목사님의 양심 어린 이런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 이걸 듣고 여러분 선악을 올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폭망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 검찰들이 정치 검찰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검이라고 해요. 개검. 얼마나 개같이 이 검사질을 하면은 개검이라고 합니까? 개검, 떡검. 뭐 오늘도 장시호하고 그죠? 예, 그 김영철 검사인가요? 불륜 의혹이 있는 그 검사하고 그죠? 그런 소식도 있고 검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신분에 있는 그 피의자와 조사받는 사람하고 그 불륜이 이어져 가지고 그 적당히 죄를 덮어주고 감해주고 그죠? 무고한 사람을 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검사가 조작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것도 태블릿 PC 이런 걸 또 조작설도 있잖아요. 태블릿 PC 조작해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검찰들이 그때 윤석열 검사와 또 한동훈 검사가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무지한 그 국민들은 선동당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하야시키고 자기들이 보수 쪽에서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를 빨아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진짜 정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일본에 당하죠. 일본의 야비한 거기에 당하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진출한 라인을 먹으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어민들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선을 좋아하는 그 국민들을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허용해주고 모든 것이 일본 중심으로 일본이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금 이런 정권인데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죠.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목사님의 이 여러분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낮에 이렇게 강력하게 한치 부끄럼도 없이 강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설파하는 거는 여러분 양심의 소리라는 걸 알고 이 목사님의 말을 진실함을 믿고 그 눈빛을 보세요. 저 눈빛과 확신에 찬 영상에 확신에 찬 그 말투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그걸 믿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올바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환조사 오셨는데 심정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라든지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저는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그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또 카카오톡 원본 또 여러 가지 부대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담당 취재 기자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을 했던 휴대전화라든지 촬영을 했던 손목시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저는 그동안 5개월 가까이 많은 방송 인터뷰, 방송 출연 또 강연을 통해서 수없이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거를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도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셨는지 그것도 역시 이제 검찰에서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접견 이후 작성한 메모랄까요? A4용지 6장은 직후로 치겠다. 아,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고요. 제가 1차 접견 때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그냥 손바닥만한 종이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메모한 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거고, 다만 뭐 6페이지짜리 이런 얘기 나온 거는 폭로 방송이 1회부터 4회 방송이 나갈 때 그것을 준비하는 취재 기자들에게 방송용으로 내가 이렇게 작성해 준 것뿐이지 메모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메모를 좀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뭐 그냥 김건희 여사랑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에 좀 생각나는 거, 뭐 그런 발언을 좀 내가 적어놨던 거죠. 네. 네. 그럼 한 가지만 이 정도로.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는 검찰이고 오늘 또 조사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라든지 이런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마 살펴볼 아, 직무 관련성은 심지어는 함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도 1,000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 정문을 통해서 그 선물이 들어간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석대 설립자 장종원 박사는 학교 공금 횡령 때문에 총장 직위 해제가 됐고 또 재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보낸 선물을, 뇌물성 선물을 대통령이 직접 받고 관저로 보냈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받고 영부인이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 부인의 그 자격으로 커머너 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의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 취재해 주셔야 되고,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그 진급하는 그 무렵에도 23개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 혹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뇌물, 후원의 명목으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부인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고, 저 말고 같은 날 복도의 다른 대기자들의 손에도 명품 가방이 쥐어졌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로 가기까지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질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해내는 일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을 보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언론을 측면 지원하고 언론과 야합하고 언론과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아쉽고 분노스러워서 이 국정을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질책한 거 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